정치는 해안선에서 멈춘다. 이 말은 1948년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아서 벤덴버그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시 벤덴버그는 공화당이었지만 민주당 출신인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미국 정치의 독특한 합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간단히 말해 국내 정치에는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더라도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대외 정책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경 밖으로 나가면 미국인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벤덴버그의 초당적 지지 덕분에 트루먼 대통령은 마셜 플랜, 베를린 공수작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한국전쟁 개입 등 대단한 외교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당이지만 국익을 위해서 지지한다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 영상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공화당인 부시 전 대통령이 민주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을 동생 대하듯 툭 치는 모습, 앙숙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지미 카터를 위해 죽기 전에 남긴 추도사까지 걸을 타선이 없었습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추도사만 봐도 미국 정치의 합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을 위해 잠깐 보고 오시죠. 지미와 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유했던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소중한 친구가 되기 전에도 적으로서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미가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 상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이 대목에선 성당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밀린 이야기가 참 많군요라는 말로 추도사를 끝맺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부럽지 않나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어떻습니까? 진보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보수당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보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진보당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끊이질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정치 보복이 아닌 합치의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치는 이렇게 합치가 잘 될까요? 이를 위해선 미국의 선거, 정권 이양, 초당적 협력 전통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치의 합치 문화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선거 관련 전통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패배 승복 연설과 승자와 패자의 전화 통화가 있습니다. 패배 승복 연설은 선거에서 진 후보가 상대방의 승리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화합을 호소하는 연설이라고 합니다. 와, 얼마나 멋진 전통인가요? 저 같아도 내가 지지했던 대선 후보자가 패배했지만 그가 상대방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마음을 열고 지지해줄 것 같습니다. 이 전통은 1896년 민주당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가 공화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이 전통은 12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을 때 전화를 했었나요? 패배 승복 연설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사례 몇 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2000년 대선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 자리를 두고 조지 W 부시와 엘고어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때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 문제로 한 달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부정선거 이슈로 골치 아픈데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시간이 흐른 후 대법원 판결로 부시의 승리가 확정됐는데 이때 고어의 승복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은 당파를 초월해 하나가 될 때라며 국민에게 여야 통합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궁금해서 영상 클립을 찾아봤는데요. 고어의 명연설 잠깐 듣고 오시죠.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Indeed, that history gives us many examples of contests as hotly debated, as fiercely fought, with their own challenges to the popular will. Other disputes have dragged on for weeks before reaching resolution. And each time, both the victor and the vanquished have accepted the result peacefully and in a spirit of reconciliation. So let it be with us. 정말 쿨하지 않나요? 이에 질세라 2008년 존 맥케인의 승복 연설도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당시 맥케인은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한 후 오바마는 이제 나의 대통령이며 나는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죠. 이런 모습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승복 연설의 전통은 미국인들 사이에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가 패배한 후보의 승복 연설이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73%의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 다 했죠.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의 전화 통화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은 선거 결과가 확실해지면 패자가 승자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국 정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밌는 건 이 전화 통화의 길이가 그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가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을 때 오바마는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롬니의 애국심을 칭찬했어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물론 대선에서 진 상대가 라이벌에게 전화해서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정도 그릇이어야 대통령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전통도 미국인들이
상당히 중요시한다는데요. 2020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82%가 선거 패자의 축하 전화가 민주주의의 전통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들이 왜 중요할까요? 뻔한 말이지만 패배 승복 연설과 승리 축하 전환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선거 후 국민 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숙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능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으론 정권 이양 관련 미국 전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이양 관련 전통으론 대통령 이임 서한, 평화로운 정권 이양, 취임식 참석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이임 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전통입니다. 이는 백악관 집무실에 결단의 책상 서랍에 남겨집니다. 결단의 책상이란 표현이 웃기지 않나요?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결단의 책상에 앉아서 중대사를 결정한 장면들을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퇴임하는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을 위한 조언과 응원이 담긴 편지를 남겨두고 후임 대통령은 선임 대통령의 조언을 국정 운영에 활용하는 문화입니다. 이 전통은 1989년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잘 정리해준 영상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고 오시죠. 후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기는 미국의 전통은 레이건이 아버지 부시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서 시작됐고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넘겨줄 때도 이어졌습니다. 부시는 자신을 꺾은 민주당 클린턴에게 당신의 성공이 곧 우리나라의 성공이다라는 응원의 편지를 씁니다. 클린턴은 다시 공화당 소속 아들 부시에게 그리고 아들 부시 역시 민주당인 오바마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습니다. 내용이 좀 짧아서 매우 유명한 두 개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에는 당신의 성공이 곧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에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신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이며 그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죠. 역시 쿨한 게 아버지와 아들답군요. 이 전통의 의미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는 정권 교체의 평화로움을 상징하며 국가 지도자 간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2021년 미국 역사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역사학자의 92%가 이 전통이 미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평화로운 정권 이양 전통을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는 전통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전통은 무려 18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존 애덤스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에게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것이 시초였죠. 당시 미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존 애덤스는 연방당 소속이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두 당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평화롭게 이양된 것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 1861년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입니다. 당시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지만 제임스 대통령은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어지러웠냐면 남부주들은 농업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 경제 모델은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링컨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자 남부주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에서 탈퇴한다고 난리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대통령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 때문에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취임식 참석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정권 이양의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너가 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1797년 미국의 첫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존 애덤스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통은 계속 이어져 47대 대통령인 트럼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했던 바이든도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하며 품격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론 미국 합치 정치를 보여주는 초당적 협력 전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여야의 협력에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초당적 외교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밴덴버그의 정치는 해안선에서 멈춘다는 명언,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47년 헨리 트루먼 대통령의 트루먼 독트리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민주당 출신인 트루먼 대통령이 제안했고 공화당 출신인 밴덴버그도 이를 지지하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 대통령이 일을 하려는데 야당에서 주요 관리들을 29명이나 자르고 예산도 삭감해서 일도 못하게 하고 정말 코미디입니다. 어찌됐건 야당의 이런 초당적 지지가 있었기에 미국은 냉전 시대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예로는 대중국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땐 협력하는 미국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당적 안보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양당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미국 정치의 성숙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9.11 테러가 있습니다.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에 민주당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이 미국 전투기가 이라크로 갈 수 있게 하늘길을 열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거부할 시 원시 시대로 돌아갈 준비하라고 했던 분노에 찬 연설도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2008년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된 금융위기 때에도 양당이 협력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도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초당적 협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치의 합치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 관련 전통, 정권 이양 관련 전통, 그리고 초당적 협력 전통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정치 보복만 하지 말고 서로 못살게만 하지 말고 국민들 선동만 하지 말고 양당이 협력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